네 번째 방송, 외장재 이야기. 외장재 총론은 사실 찬찬히 둘러보면 추가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종류가 워낙 많아서. 간단히 네. 얘기하고 넘어가는 총론 방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뭔가 추가할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근데 징크를 설명을 저희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아연 도금 강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징크는 그냥 아연만 들어가 있고요. 아연하고 티타늄하고 구리를 넣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만 들어가서 비싸고. 그렇죠. 네. 그때 막 리얼 징크는 징크가 아니다. 그렇죠. 리얼 징크는 이제 보통 칼라 강판을 얘기하는 거고. 징크 앞에 뭐 붙어 있으면 일단 징크가 아니에요. 대체로. 제가 그때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철? 이런 재질로 된 건물들을 많이 못 봤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저거였구나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보이는 그쵸. 그런 것들 얇은 철판 같은 네. 걸로 싹 다 쌓여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알루미늄이죠. 그런 것들은. 방송 후에 복습하고 다시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 이런 자세가 아주 좋다는 거지. 몰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네, 알면은 보면 뭐. 네, 보일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치. 진짜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벽돌도 있고 그렇죠. 뭐 타일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특히나 예, 많은 것 같아요. 찾기 쉽죠. 신도시 가시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신도시 가면 건물 하나에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건물 하나에서도. 복합적으로 쓰는 한 건가? 4개, 5개를 쓰는 네. 4층, 3층 되는 그런 건물에다가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네. 음. 신도시에 1층에 주로 상가 들어가고 그렇죠. 2, 3, 4층 4층에 있는 원룸이랑 뭐, 주택 4층, 들어가고 그런 5층 것들. 정도의 건물을 음. 지을 수 있는 일단의 저층 주거지. 구역을 딱 정해 놓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가면은 다 그 정도 규모의 건물들이 비슷한 크기의 땅에 쫙 지어져요. 네. 너 전에 살던 곡반 정도 같은데. 네. 그런데 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하다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재료들을 쓰는데 한 건물에 막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써요. 마치 디자인한 것처럼. 가서 봤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벽돌 사장님이신 것 같은 건축주분이었던 것 같은데 1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다른 벽돌을 쓰셨어요. 그 중간중간에 금속도 있지 않았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다 색깔이 다른 벽돌이었던- 벽돌이 아니라? 색깔도 색깔과 다르고 표면의 재질이 다른 느낌도 거죠. 좀 다르고 쌓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맞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벽돌 전시장 벽돌 마니아? 같이. 벽돌 많이 할 수 있지. 벽돌 그런 업체에서 거야, 지어놓은 뭐. 걸 수도 있어.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건 확신할 순 없지만 어떤 시공사에서 다양한 재료를 그렇게 작은 건물에다 쓰면은 재료 로스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뭔가 많이 한 것처럼 근데 보여주는 효과도 그러면서 있고. 아마 돈을 좀 시공비를 조금 더 챙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막 설계비가 그 동네 설계비 시세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설계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허가방이나 그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비슷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한 것처럼 그게 보이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새로 만들어진 도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우리가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골목의 느낌이나 거리의 느낌 같은 것들을 너무 다양한 재료에 너무 다양한 형태로 그게 이제 딱 일단의 구역이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좀 없고 그 골목이나 길이나 이런 데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잖아요. 또 그런 데가. 근데 그런 정도의 규모의 스케일 길인데 양쪽으로 너무 다른 집들이 건물 하나당 재료가 한 6개, 7개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쫙 사실 재료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재료가 재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접합부에서 하자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단정한 건물들로 인해서 거리가 이렇게 이웃집과도 좀 이렇게 조화롭고 좀 그런 또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달리 생각이 얘기하면 들었어요. 네. 달리 얘기하면 우리 취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겁하는 게. 저희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뭐 건축가이고 이걸 떠나서 그걸 갔을 때 일단 이렇게 막 마음이 좀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는 다 싫어했잖아요. 어쨌든. 좋지 않더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외장재를 세 재료는 가지 세 이상 가지. 써라. 아니, 거기 경사지붕 뭐 이런 것만 좀 있고. 외장재에 뭐 톤이나 이런 것만 너무 튀지 않게 해라 이런 수준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큼직큼직하게 한 가지 재료 정도만 해서 거리가 좀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은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될 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건물 하나에 재료가 한 뭐 나무 여긴 나무 조금 옆에는 뭐 요만한 면으로 만들어서 뭐 금속 그 밑에는 뭐 돌 제꼭대기는 벽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더기 같은 느낌이 모든 들죠. 선들도 딱히 이유가 없어 보이고 디자인이 되거나 신중하게 그은 선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그게 같아요. 어느 신도시를 떠나서 그런 용도의 그 일단의 구역들은 이미지가 다 똑같아요. 여기가 뭐 분당이던 여기가 동탄이던 광명 뭐 판교 그런 다 똑같지. 길의 이미지가 너무 똑같으니까. 좀 특이한 재료로는 그 플라스틱도 외장 재료를 써요. FRP라고 보통 많이 아, FRP. 네.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네. FRP잖아요, 네. 보통. 그건 성형하는 건데 그거를 외장재로 굴곡지어서 막 이렇게 성형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좀 독특한 모양을 낼 때 FRP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네. 그렇죠. 네. 이게 놀이공원 가면 그 캐릭터 동상들 있잖아요. 그거 FRP로 만드는 거 그 있잖아요. 찍어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좀 유리섬유 들어가고 그래서 좀 몸에 안 좋다고 얘기 나왔던 이거 것 같은데. 외장재로 쓰이는 거죠. 제일 외장재는 바깥쪽에.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성형을 통해서 뭔가 요상한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사례 같은 거 찾다가 어떤 주택을 하나 봤는데 그 지붕이 이제 박공으로 돼 있고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예요. 딱 집 모양 형태인데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진한 남색으로 돼 네. 있어요. 지붕이랑 오. 벽면이랑. 근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깔끔하게 무슨 플라스틱 제품처럼.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계열의 도료 같은 걸로 코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한 방에 통으로. 통으로. 그래서 이쁘겠다. 엄청 제 그러니까 눈에는 굉장히 뭐냐면 예뻐 보였어요. 매지가 없다는 거잖아. 매지가 아예 없어요. 어. 그냥 한 번에 틈새가 지붕에서부터 없다는 시작해서 이 밑으로 벽까지 쫙 내려오는데 처음 강수님이 설명 시작할 때는 나는 속으로 칼라 강판 아닐까? 이 생각을 딱 하고 아니에요.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지만 설명했을 때 칼라 강판 아닐까 생각했다가 칼라 강판도 사실 이렇게 매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패널 네. 폭이 있으니까. 이쁘겠다. 굉장히 예뻐. 색깔도 진한 남색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지붕과 벽면이 통일성 같이 가는. 되게 다양한 재료가 있네요. 우리도 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양한 재료들. 그쵸. 주로 가벼운 재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얘기했던 무거운 재료들은 무거운 재료는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 썼던 것들이고. 특이한 재료들이 네.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특이한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착 방법이라든지 쌓기 방법을 그렇죠. 통해서 뭔가 디자인의 시도를 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니까 재료 자체에서는 뭔가 그때 특별한 게 나올 얘기했던 만한 재료들의 뭐 물성이나 시공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에 언젠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엊그저께 이태원을 나갔다가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가의 그러니까 외장 인테리어 뭐라 그러죠? 익스테리어라 그러나요? 그런 거 같은데 문짝을 쫙 다 붙여놨어요. 벽면에다가.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유리 안쪽에는 나무 문짝으로 다 해놨고 바깥쪽에는 철문을 위로 쫙 싸서 외장을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쓰는 철문들 갖다가 다 해놨는데 되게 괜찮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 밀리그램 그 건물 같은데 예전 건물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뭐 다시 뭐 치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뜯어낸 흔적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거기에 깔끔하게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그 상표가 딱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또 괜찮아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또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거나 옛날 건물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요. 옛날에 갖고 있던 흔적들, 벽들. 이런 안쪽 것들. 들어가도 안쪽에 내장재 다 뜯어내고 그냥 시멘트 있는 상태 그대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축주들이 사랑하는 어떤 구조미라든가 아니면 옛날 재료의 어떤 요즘 볼 수 없는 재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건축주가 싫어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은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건축가들은. 그쵸. 그냥 없애지 말고 음. 좀 이렇게 남기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건물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역사 같은 거니까. 네, 재료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갔네요. 가장 최근의 이야기까지 어쨌든 우린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셨을지. 사실 진짜 이번 네네. 방송은 기획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 부분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조금 수정해서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계속 마음속에 좀 남아있어서 어쨌든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좀 재미없게 들렸을까봐 걱정이. 괜찮아, 우리 되네요. 내가 들어보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사담을 다 넣게. 그래서 아예 그냥 건축 예능으로 만들어버릴게. 그럼 일단 집밥 소식 하고 돌아와서 우리 마무리 인사하죠.